제이홉은 이동기 작가를 상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동기와 콜라보 한정판 또 제작입니다. 그 다음 해리 메이슨 안에 있는 화이트 맥주하고도 가까웠던 것은 고바오 영감이라던가 둘리, 그리고 조용필. 당시 민중미술 작품들은 작가에게 현실에 대한 강력한 환기를 가들여 화집을 날마다 몇 시간씩 디지털 아트 메타버스 전시에 출품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이동기 작가 전속 갤러리, PB 갤러리. 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옥션 자회사 프린트 베이커리가 진행하는 디지털 아트 메타버스 전시가 올여름 진행되었습니다. 전시의 제목은 The Genesis in the Beginning인데요. 이동기 작가의 작품도 출품이 되었네요. 지난 7월 PB 갤러리에서 하는 이동기 작가 전시에 다녀오고 유튜브를 제작하려다가 편집에 막혀서 헤매는 사이에 전시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고민하던 중에 신문기사에 이동기 작가의 작품이 디지털 아트 메타버스 전시에 출품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다시 영상 편집기로 부여잡고 만들었습니다. 요즘 메타버스가 화두인데요. 미술계에서도 NFT가 화두라는 소리는 오래 많이 들었습니다. NFT는 Non-Fungible 토큰의 줄임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대체 불가능 토큰입니다. 제 책에 등장하는 작가들에 관해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무작정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다 소개할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이 영상에선 제 책에 등장하는 이동기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동기 작가 전속 갤러리, PB 갤러리 주변 풍경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동기는 1967년에 태어났고요. 미술대학 재학 중에 고바오 아세요? 신문에 장기간 연재되었던 4칸짜리 만화 캐릭터 고바오와 만화 전문 잡지 보물섬에 연재되어 공전의 이틀을 친 만화 주인공 둘리 등을 캔버스에 유화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것은 학부 커리큘럼과는 별개로 진행한 개인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이동기가 미대에 다니는 동안에 그 당시 새로운 트렌드였던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들의 화집을 날마다 몇 시간씩 들여다보곤 했다는데요. 다양한 형식과 주제로 작품을 만드는 포스트 모더니즘 작품에 관심을 가진 것을 보았을 때 이동기는 대학 시절부터 화가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이전에는 한국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자신만의 새로운 작업 방식을 간절히 추구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작가 자신의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들부터 작품을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이후에 군사정권의 영향으로 아주 폐쇄적이었던 분위기에 변화의 물결이 일었어요. 88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변한 것이죠. 이런 분위기를 지켜보던 이동기는 가수 조용필이 88 서울올림픽에 맞춰 발매한 앨범 서울의 재킷 이미지를 캔버스에 그렸습니다. 그때도 대학생이었어요. 앤디 워홀에서 가장 가까운 소재가 코카콜라 그리고 캠벨 스프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동기에게 가장 가까웠던 것은 고바오 영감이라던가 둘리 그리고 조용필 CD 자켓이었던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민중미술의 영향도 컸습니다. 당시 민중미술 작품들은 작가에게 현실에 대한 강력한 환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동기 작가에게요. 민중미술 작품들은 그 자체로 완결이 되어 있으면서 현실과의 강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데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도 그런 강력함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기 작가의 1998년 작품 모던걸 모던보이를 보았을 때 가장 기뻤어요. 제가 제 책 처음 가는 미술관 유혹하는 한국 미술가들을 쓸 때 전시장을 관람하는 컨셉을 잡고 일전시실에 만문 만화를 그린 안석주를 가장 처음에 배치하고 다음에 아토마우스를 그린 이동기를 뒤이어 배치했었거든요. 배치한 후 미술책 잘 만드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던 중에 안석주가 미술사적으로 정리가 안 되었으니 빼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들었었어요. 그때 잠시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분 조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은 부분 너무 많고요. 하지만 제가 미술사학자도 아니고 미술평론가도 아닌 미술 애호가로서 미술가들에 대한 책을 쓰는데 전문가들이 미리 분류해 놓은 방법대로 책을 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전문가의 조언이 그러니 마음 한켠에 염려를 담고 있었는데요. 이동기 작가가 안석주의 만문 만화 중에서도 바로 제가 고른 작품 2점을 골라서 채색한 작품을 보고 바로 이거다 하고 기뻐했었습니다. 안석주의 모던보이의 산보는 1920년대 말 모던보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패션을 포착한 신문 만화입니다. 신문에 수록된 만화였고요.
그 만화에서 안석주는 당시 조선의 모던보이들의 유행은 활동사진에서 영향을 받은다고 보았고요. 학교 교육보다도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또 어버이의 회초리보다도 스크린에 빠르게 감화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또 만화에 등장하는 납작한 형태의 중절모는 당시 파리에서도 동시대적으로 유행했던 패션이었거든요. 당시 활동 사진은 지금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뉴미디어였으니까요. 이동기는 제가 안석주 만문 만화를 보고도 느끼지 못한 부분을 한 인터뷰에서 언급했는데요. 왜 안석주가 여성의 팔을 과장되게 그려놓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안석주가 여성의 팔을 과장되게 그린 것은 반지와 시계를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1920년대 말 시계와 반지는 귀한 귀금속이었으니까요. 이동기는 안석주가 모던 거를 새로운 소비의 주체로 암시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동기가 더욱 흥미있게 본 것은 여성들의 팔을 거대하게 변형시킨 그 형식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형태를 과장되게 표현하는 이런 방식이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파격적으로 비춰졌을 거라고 상상했고요. 이동기는 틀림없이 안석주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당시 유럽 미술계에서 벌어지고 있던 초현실주의를 접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영향으로 초현실주의에서 사용하던 데포르마션 기법을 자신의 만화 속에서 가감하게 실험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다고 적혀있는 글이 있는데요. 저는 초현실주의라는 구체적인 운동과 안석주를 연결시키지는 못했지만 안석주는 시대 변화의 패러다임을 정확히 담아낸 만문 만화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 책 일전시실 첫 번째 작가 안석주 실의 제목은 시대 변화의 패러다임을 담아낸 만문 만화가 였습니다. 두 번째 작가 이동기 실의 제목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겠다는 역발상의 예술가입니다. 세 번째는 정현두 작가로서 협업과 소통에 기반한 아이디어의 창조자라고 지었어요. 언젠가 정현두 작가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동기는 일제감정기 당시에 이런 일반인들의 모습이 현대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했다는데요. 저도 안석주의 신문 만화를 보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동기의 데뷔작은 아톰하우스입니다. 이동기는 대학원 재학 중에 1993년에 아톰하우스를 탄생시킵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렸다고 하는데요. 무의식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작가가 충분히 의식하고 인정하는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톰하우스는 일본 인기 만화 아톰과 미국 인기 만화 캐릭터 미키마우스의 얼굴을 합성해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대중문화를 융합한 결과가 한국적 사고방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만화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동기 작가가 처음부터 아톰하우스를 캐릭터로 간주한 건 아니고요. 1990년대 말경부터 관객과 미술 관계자들 사이에서 아톰하우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아톰하우스라는 캐릭터가 미술작품에 등장한다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했고 이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아톰하우스 시리즈가 제작된 것입니다. 이동기의 아톰하우스는 원본이었던 아톰과 미키마우스와는 무관한 새로운 존재로 변해갔고 또 요즘 추세가 음악, 문화, 영화 같은 것들이 데이터 형태로 남겨지는 것처럼 사실 모든 것이 데이터 형태로 남겨지죠. 아톰하우스도 언젠가는 데이터가 될지도 모른다고 작가는 오래전에 생각했었어요. 월트 디즈니가 죽은 후에도 만화 주인공인 미키마우스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작가가 이 세상에 없을 때도 아톰하우스는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동기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심오한 작가의 정신세계가 아니고요. 오히려 작가 자신과 관련 있는 스타일은 지우고 자신의 주관이나 개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작품을 하고 싶어합니다. 데뷔 초기부터 TV에 나오는 또 광고에 나오는 인기 만화, 인기 드라마에 나오는 이미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업해 왔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야 하고 아무것도 새롭게 창조하지 않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고 말해왔어요. 이동기는 창조성의 대표적인 상징인 예술가로 아무것도 오리지널하게 창조하지 않으려는 역발상의 작업 개념을 통해서 미술계에 확실히 자리매김한 작가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이동기 작가 작품 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고요. BTS 멤버 중 RM이 미술 전시실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제법 많이 알려졌는데요. B도 마찬가지고요. J-Hope은 이동기 작가를 상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치킨 누들숲인데요. 이동기 작가와 J-Hope의 콜라보레이션한 작품입니다. 이동기의 작품은 많은 제품과 콜라보되었는데요.
코란도에 입힌 아토마우스이고요. 지포, 제주뮤지엄 개관기념 100개 한정 라이터 지포하고 이동규 콜라보레이션입니다. 활명수 117주년 기념 콜라보레이션 한정판이고요. 아이페이스 이동규와 콜라보 한정판 또 제작입니다. 그 다음 해리 메이슨 안에 있는 아토마우스고요. 컵에 입힌 아토마우스입니다. 아, 그리고 하이트 맥주하고도 콜라보 했네요. 이번 PB 갤러리 전시에서는 이런 작품 세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문화 현상과 현대사회의 단면들이 서로 부대끼는 장면들을 연출했습니다. PB 갤러리 설명글에서는 충돌하고 중첩하는 방식을 통해 오늘의 문화 현상과 현대사회의 단면을 나타내는 절충주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절충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이질적인 이미지들이 무작위로 짬뽕해서 융합된 혼합주의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절충주의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가자.